안녕하세요. 아정내기 옹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매각 불허가 신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건 번호 한번 기억해 두세요. 2018 타경의 10021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부흥 아트빌 501호인데요 14평짜리 빌라예요. 방이 3개예요. 나름 아담하고요. 또 2002년도에 보존 등기돼가지고 꽤 괜찮은 물건입니다. 우리 아정내기 제자분께서 1월 17일날 9,241만 7,640원에 5명의 경쟁을 당당히 뚫고 낙찰이 됐어요. 2등 하신 분도 역시 우리 아장내기 제자분이에요. 8,999만 9천원을 쓰셨는데, 근데 2등을 쓴 제자분도 상당히 아까워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2등이 잘 됐다. 이게 살짝 높은 것 같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등으로 낙찰받은 제자분은요, 낙찰 당일 우리 아장내기 스터디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 낙찰받을 때 저는 그 금액이라든가 조사 내역을 알질 못했죠. 스터디 때 처음 오셨으니까. 2등으로 낙찰받은 제자분은요, 수익률 분석을 하셨고, 그 수익률 분석을요,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최고가 그 8,999만원 그걸 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등으로 된 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1등으로 낙찰받은 제자분께서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까 살짝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너무 높이 쓴 게 아닐까. 보통 많은 분들이요, 이미 생각을 하고 결정한 입찰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요, 입찰 법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입찰 금액을 올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옹티는 강조합니다. 절대로 입찰 당일날 금액을 올려서는 안 된다. 법원 분위기,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 물건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 많음에 혼미해지셔가지고 입찰 금액을 올려서는 절대 안 돼요. 수정은 불가입니다. 전날 쓰고 입찰 법정에 가서는 입찰표만 내는 거예요. 아셨죠? 당일날 쓰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1등으로 낙찰을 못 받더라도 후회 없는 입찰가를 쓴 것에 대해서는요, 깔끔하게 승복하고요, 다음을 기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등을 해도요, 결과에 대해 미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1등을 하고도 기쁜 마음은 잠시예요. 곧 뒤돌아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1일천하예요. 낙찰받은 당일날은 기쁜데 이틀째부터는 이게 돈이 아까워요, 한숨 쉬어요, 잠 못 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우리 제자분에게 뜻밖의 낭보가 날아들었어요. 낙찰받은 이틀 후에 채무자겸 소유자께서 경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아니, 이런 천만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에 대해서 혹시 뭐가 있나 라고 이리저리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땅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잘된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우리 제자분은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2월 8일날이요, 우리 아장내기 진 변호사를 통해서요,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3월 4일 어저께 최종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내려져서요, 우리 제자분께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장내기 제자분의 사례는요,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매각 불허가 신청은요, 입찰 금액을 너무 높이 써가지고 그 높이 쓴 입찰 보증금이 아까워서 불허가 신청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채무자가 1등이 된 경우, 채무자는 입찰 못 들어와요. 두 번째는요, 잔금을 미납한 전 낙찰자가 다시 이번에 들어와서 1등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경매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농지 낙찰 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법원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흠이 있는 경우. 네 번째도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선순위 임차인이 누락된 경우에. 다섯 번째는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낙찰이 됐는데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 비용을 재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런 걸 무잉의 경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다음, 감정평가서의 부동산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거예요.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해서 감정평가된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다음 7번째는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채권자라든가 임차인한테 다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문건 송달이 누락된 경우, 이럴 때도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이건 입찰자 실수 때문인 건데요, 입찰표 기재의 실수로 불허가가 내려진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대리 입찰을 갈 경우에 낙찰자 인감증명서하고요, 도장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도장이 인감도장하고 흡사한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실제 입찰표에 찍은 도장이 서로 달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불허가가 내려진 사유가 있죠. 물론 뭐 불허가 사유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요, 사실 불허가가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경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입찰 금액을 잘못 써가지고 어거지로다가 불허가 신청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법원에서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항상 홍티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입찰표는요 전날 미리 써놓고 주무셔라. 입찰 당일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느긋하게 입찰 법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급하게 그냥 마음이 너무 그냥 촉박해가지고 그렇게 법정에 가갖고 입찰표를 쓰면은요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단순 실수지만요 그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 10%를 날려버리는 상황을 여러분들 예방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한테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어디를요? 입찰 법정이요. 아직 입찰 법정의 현장을 못 보신 분들은요 꼭 시간 내셔가지고 법원 현장을 견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입찰하지 않더라도요 얻는 게 많아요. 그 한 번의 경험이요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 경험을 우리 아장내기 스터디에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 음성 파일은요 제가 팟캐스트 팟빵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갖고 온 거고요. 여기 사진 올라간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하나 둘씩 발췌해서 넣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홍티 경매TV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올게요. 안녕.